모함으로 파직당해 옥에 갇힌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귤은 막강 조선 함대를 칠천량에서 모두 전멸시켰죠. 그래서 원귤은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장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균도 해전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장군입니다. 옥포해전, 하포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한산도 대첩, 안굴포해전, 부산포해전 등 이 수많은 해전이 바로 원균 장군이 승전한 해전들입니다. 물론 모두 한국 최고의 명장 이순신 장군과 연합한 작전이거나 이순신 장군의 희화에서 올린 승전이지만요. 원귤은 결국 본인의 실력이 아닌 이순신 장군의 옆에 있었던 덕택의 승전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원귤은 혼자서 단독으로 수구를 지휘해서 승리한 적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원균도 이순신 장군의 상에 숟가락만을 얹지만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파직되어 그를 이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후 원귤은 홀로 함대를 지휘해 1승을 올린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문의 1승이지만요. 그러면 오늘은 원귤이 올린 자신의 단독 작전 1승, 그 의문의 1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 함대가 철저히 박살난 칠천량 해전이 있기 4개월 전인 1597년 3월 9일, 삼도수군 통제사 원귤은 거제도의 기문포에서 부대를 단독 지휘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하여 적의 머리를 베어 상부에 올려 전과를 보고하는 수급, 47급을 베어 올리는 승자를 거두게 되죠. 이에 어거지로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귤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세운 임금 선조는 매우 기뻐하며 원귤에게 상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올려진 비변사의 보고로 인하여 선조의 논공행상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비변사는 원균이 이순신 없이 함대를 단독 지휘해 적의 수급을 47급을 베어 올린 기문포 승전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적의 수급이 전투하는 왜군이 아니라 나무를 하는 왜군 나무꾼들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나무를 베러 온 왜군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조선군과 왜군은 잠시 휴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을 자제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왜군 측에서 밥지을 나무가 필요했는데 자신들의 점령지에는 땔감으로 쓸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장 고니시의 부장장수인 요시라가 조선군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여 조선군 관할 지역에서 나무를 베어갈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군은 기문포의 숲으로 나무를 해올 왜군들을 보내었는데 바로 원균이 목을 쳐 올린 왜군들의 수급이 바로 이 나무하는 왜군들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원균은 기문포에 왜군들이 세척의 배를 끌고 와 상륙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산도에서 출발해 8시간이 넘게 밤새도록 수병들로 노를 젓게 하여 다음날 새벽에 기문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기문포 해변에서 조선수군과 조원 외병들은 의외로 적군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에 항복한 일본군 항해인 남녀문을 보내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게 하니 휴전 중 조선군과 약조가 되어 나무를 하고 있다는 답을 하고 조선군 경상우병사의 허가증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고를 들은 원귤은 나무를 베는 외병들 중에 우두머리 몇 명을 자신의 군함으로 불러서 사람 좋게 술과 고기를 내어주고 위로를 해주고는 무사히 나무를 싣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에 외병들은 매우 고마워하며 원균의 배에서 내린 후 몇 번씩이나 원균에게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병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를 자신들의 배에 싣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원균은 갑자기 돌변하여 외병이 탄 배에 한포 사격을 명합니다. 갑작스런 한포 사격의 외병들은 크게 놀라 속히 배를 저어 달아납니다. 하지만 조선 함대는 신속히 도망하는 외병들의 배를 추격하고 그 중에서 고성현령 조응도의 함선이 가장 빨랐습니다. 조응도는 자신의 함선을 왜군의 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외병들은 조응도의 배로 뛰어들어 조응도를 살해하고 지휘관을 잃은 조응도의 부하장졸들은 외병들의 칼에 죽거나 바다에 모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외병들은 조선군을 처치하고 조선 함선 한 척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나무하는 외병들도 단병 접전, 창과 칼로 하는 싸움에 능한 외병인지라 조선군은 근접전에서 도저히 외병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강 조선수군 역사상 최초로 조선군이 적에게 함선을 빼앗기는 수치스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원귤은 빼앗긴 조선수군의 함선을 쫓아가며 포를 쏘고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리하여 뒤안 우리 수군의 군함을 침몰시켜버립니다. 원귤은 평소 자신이 칼과 창에 능하다고 다른 장수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자랑과는 달리 우리 군함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수적으로도 유리하니까 빼앗긴 함선에 뛰어올라 왜군들과 칼을 부딪히며 싸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나 봅니다. 원균은 포격으로 침몰되어 물에 빠진 외병 18명의 시신을 건져 올려 수급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 올릴 때는 수급이 47급으로 드러나 있었다고 하니 도대체 18명을 뺀 나머지 29급의 수급은 어디서 가져온 수급일까요?
어쨌든 이 원균 단독 1승의 실상을 알게 된 선조는 결국 논공행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조가 원균을 옹호해도 이런 실상에 모른 척하고 상을 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후 왜군은 조선군에 크게 항의합니다. 심지어 경상우병사와 나무할 것을 협상한 요시다를 사형시키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장군이 씨는 매우 분노하여 조선군에 이렇게 통지했다고 합니다. 약조를 하고 보낸 우리 병사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 신에 없는 자들아, 전방의 모든 조선 백성들을 모두 피신시켜라. 언제 우리가 다 쓸어버릴 줄 모르니. 아무리 왜군이라고 하지만 술을 주어 마음을 놓게 한 뒤에서 사격을 가해 죽이는 행동은 전쟁 중임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나도 비열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네요. 참으로 이 시절 조선 수군들은 옥에 갇혀있는 이순신 장군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님.